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유씨 3대록 7번째 이야기입니다. 전편에서 우리는 계영이의 딸 모란이가 앙심을 품고 진공과 양소저를 향해 일을 가는 모습을 봤죠. 이번 편에서는 양소저의 고생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모란이가 나름 계획을 무척 철저하게 세웠어요. 자기 능력으로는 진공과 양소저를 해야 할 수가 없으니 더 높은 신분인 사람을 공략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노린 사람이 바로 장귀비의 집안입니다. 장귀비는 이미 아시다시피 설황후의 그늘에 가려졌다가 설황후가 죽고 나서 장황후가 됩니다. 정실 부인이 되는 거죠. 권력 욕심도 있고요. 또 지금은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실제로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장황후의 아버지가 바로 장국군인데요. 임금의 장인인 거죠. 모란이는 장국군의 집안에 가서 죽은 자신의 주인 장씨의 폐물을 싸게 팔면서 친분을 쌓습니다. 모란이가 얼굴도 예쁘게 생겼는데 또 말재주도 좋거든요. 그래서 장국군은 장황후의 몸종으로 모란이를 추천해서 보내게 됩니다. 오, 모란이의 계획이 좀 착착 실행되는 것 같죠? 모란이에게는 말재주뿐만 아니라 술을 잘 빚는 재주도 있었어요. 바로 연수주라고 하는데요.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는 술을 만들어서 다른 후궁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장황후에게만 마음을 두도록 도와줍니다. 사랑의 묘약 같은 거죠. 장황후는 모란이 덕분에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으니까 모란이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란이가 하루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주인이 장씨인데요. 유씨 집안에 있다가 제가 그래서 들을 수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그 집안의 진공과 양소저가 어찌나 방자한지 황후님은 진짜 황후가 아니라면서 무시하더라니까요. 그니까 인사도 안 하죠.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장황후가 열등감이 폭발해요. 왜냐면 사실은 황제가 지금은 장황후를 예뻐한다고 해도 황제의 마음속의 넘버원 은 죽은 설황후였거든요. 게다가 자기가 귀비 신분에서 황후가 됐는데 진공의 가족들이 인사치레 오지 않은 건 사실이었어요. 팩트니까요. 근데 이건 진공이 황친들과 너무 자주 교류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거지 딴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굳이 올 필요도 없었고요. 장황후는 이미 황후가 되었을 때 벌써 신하들의 인사를 다 받았어요. 근데 무슨 유씨 가문의 부인과 며느리까지 와서 인사를 해요. 그건 진공 입장에서는 완전 아부 떠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황궁으로 일부러 나아가지 못하게 식솔들을 단속한 거였고요. 헐뜯는 모양이 계속되니까 장황후 머릿속에서 양소저는 완전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뻐라 했던 장씨를 죽게 만든 원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황제 몰래 군사를 보내서 임신한 양소저를 궁궐에 오게 가둡니다. 자신을 헐뜯었다는 죄목으로요. 양소저가 갇힌 곳은 명사계 저승이라는 별명이 붙은 감옥이라서 하루에 부실한 2끼를 먹이고요. 물도 잘 안 줘요. 일단은 양소저를 모시기 위해서 15살 난 똘똘한 몸종 초란이가 따라가기는 합니다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갑자기 전편에서 이야기했던 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진공 유세영의 형님인 유세기가 원래 사람 잘 보는 거 아시죠? 양소저 보자마자 명은기일 텐데 애군이 가득하구나 했었잖아요. 그 애군이 장씨가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장씨가 다인 줄 알았거든요. 양소저의 고통이 12권쯤에 시작이 되는데요. 15권이 돼야 끝이 납니다. 정말 애군이 껴도 이런 애군이 없어요. 감옥에서 해산까지 하니까 양소저 몸에서 하루가 다르게 생명의 불이 꺼져가요. 하태후 이 가정 황제 말고 먼저 간 정덕 황제, 진양공주의 오빠죠. 정덕 황제의 부인이 하태후거든요.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궁궐 생활에서는 선배인데 그래서 울면서 장황후를 찾아가서 타이릅니다. 그도 그럴 게 진양공주의 며느리가 양소저잖아요. 당연히 하태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며느리나 다름없이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장황후는 하태후를 무시하고요. 그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그만큼 권세가 높았거든요. 하지만 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황후가 양소저를 가둔 원흉이 바로 모란이의 참소였다는 걸 상궁이 알아챕니다. 그리고 하태후가 이 모든 것이 모란이의 흉계라는 걸 깨닫게 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깨닫게 됐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 소식 바로 진공에게 알려주죠. 진공은 며느리가 가엾기는 하지만 지금은 장황후의 기세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우리의 유현이 아니죠. 젊었을 때는 진공도 한성격했잖아요. 똑같아요. 유현은 모란이를 죽이고는 싶은데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사실 유현은 이때 절강 지역을 잘 다스린 상으로 병부상서 연국후라는 벼슬을 받아서 실제로 연후라고 더 많이 불려요. 병부상서에서 제일 높은 벼슬이 연국후였기 때문에 병부상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게 바로 유현인 거죠. 네, 이런 상황을 기반으로 유현은 꾀를 냅니다. 기회가 왔거든요. 황제가 어느 날 군무제를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현이 그러시면 여장군들의 솜씨를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궁녀들을 훈련시켜 보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궁녀들을 쭉 불러 모아놓고 궁녀들 중에서도 귀비를 모시거나 황후를 모시면 지위가 높잖아요. 지위가 높은 궁녀들을 중군대장으로 몇 명 뽑았어요. 그런데 궁녀들이 진퇴 절차를 배우는데 어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깨르르 깨르르 하고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훈련에 임하는 거예요. 유현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걸 몰랐겠어요? 이걸 꼬투리 삼아서 너네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게 지금 우스워 보이냐? 군법으로 좀 다스려야겠다라고 호령한 다음에 중군대장을 본보기로 배웠는데 목이 베인 중군대장이 누구였게요? 모란이죠. 모란이는 그렇게 허망하게 군사훈련을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당연히 장황후는 짜증이 엄청났죠. 아니 연수주 만드는 법도 아직 못 배웠는데 이놈! 유현이 꾀를 내서 내가 사랑하는 몸종을 죽였구나 하고 칼을 갑니다. 양소자가 갇힌 지 2년이 지나서요. 시간도 참 빠르죠. 몸도 많이 쇠약해졌고요. 하태우는 이렇게 둘 수는 없다. 자신이 나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태후를 만나러 갑니다. 부태후는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지금의 천자, 그러니까 가정황제의 어머니입니다. 부태후도 진양공주를 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자신의 아들을 지금의 천자 자리에 앉혀준 게 바로 진양공주니까요. 그런데 하태후로부터 진양공주의 며느리가 끔찍한 궁중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며느리를 호출합니다. 장황후 찾아가죠. 당장 감옥에서 꺼내서 일반 거처로 옮겨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행히 양소전은 몸도 회복하고 아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이 지옥이었다면 이제는 삶의 질은 훨씬 나아졌는데 여전히 방문이 잠겨있는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장황후가 명령하지 않았으니까요. 부태후는 하루가 뭐다 하고 자꾸만 양수저를 찾아와요. 왜요? 너무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거든요. 말동무가 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장황후가 뭘 계획했게요? 독살입니다. 황실은 다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인대요.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이걸 알게 된 하태후가 꾀를 냅니다. 여자 사형수 2명을 연못에 밀어넣어 죽이고요. 그 시체에 양씨와 양씨의 몸종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자살한 것처럼 꾸민 거죠. 하태우는 그 시체들 앞에서 거짓으로 통곡을 하면서 양씨의 아들이라도 유씨 가문으로 빨리 돌려보내라고 장황후에게 이야기합니다. 장황후도 사실 겉은 태어난 척했지만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황제 귀에 들어가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처리했지요. 생때 같았던 며느리가 관에 담겨 돌아오니 진공 마음이 어땠겠어요. 유현 마음은 또 어떻고요. 자기 부인이 이런 모습이라니. 근데 진공이 문득 유색이 형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구는 많다고는 했지만 명은 길다고 하셨었는데 그러고는 하늘에 떠있는 양소저의 별자리를 보니까 아주 형형하게 밝아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양소저는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어딘가에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 하태우는 위국의 허비라는 왕비를 굉장히 신뢰했는데요. 허비의 가마에 양씨와 양씨의 몸종 초란이를 태워보내서 2 사람을 궁 밖으로 빼낸 거예요. 다행이긴 하지만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니 유현의 마음은 애달프기만 합니다. 자, 이렇게 머리도 아파 죽겠는데 왕씨가 자꾸만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럼 왕씨가 누구냐? 양소저가 옥에 갇혀있는 사이에 유현이 왕태우의 딸 왕씨라는 2번째 부인을 들이게 됐거든요. 유현의 의사는 아니었어요. 물론.
왕태우는 왕귀비의 형제였는데요. 왕귀비도 후궁이겠죠. 그러니까 황실 사람의 청이라 진공이 그냥 받아들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수락한 거예요. 왕신지 황신지 알게 뭐예요. 내 사랑 양소저가 지금 옆에 없는데. 안 그래도 왕씨는 여염집에서 키운 게 아니라 왕귀비가 황실에서 데리고 키워서 그런지 오만방자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정이 안 가요. 툭하면 떼쓰고 폭력 쓰고 아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죽겠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왕씨가 또 제멋대로 일을 쳤네요. 왕씨는 자기가 사랑을 못 받는 이유가 아이를 못 낳아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아이 탓을 하는지. 유현은 아예 왕씨가 머무는 처소를 찾은 적이 없어요. 혼례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냥 왕씨가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수락사라는 절에 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사실 유씨 가문은 유교 집안이고요. 또 진양공주가 살아있을 때 불교계를 무척 경계하고 있어서 집안의 법으로, 가법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른들께는 친정해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천금의 제물을 수락사에 바친 거예요. 이걸 알게 된 연후 유연이 뚜껑이 펑 하고 열려가지고 더더욱 정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또 흘렀어요. 양소저가 집을 떠난 지 4년이 됐고요. 장황후도 황후가 된 지 5, 6년 가까이 됐을 때예요. 시간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모습도 다 제대로 나오는 법. 장황후의 악한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점점 장황후에 대해 쑥덕거리게 되고요. 황제도 처음에는 사랑으로 품어주다가 장황후의 계략들을 알게 되고 단칼에 폐위시키게 됩니다. 이때를 놓칠 하태우가 아니죠. 아주 똑똑하게 그동안 장황후가 양씨에게 저지른 일을 고발합니다. 그동안 이걸 몰랐던 황제가 너무 미안하고 송구해서 양씨에게 연국부인이라는 칭호를 내리고요. 집으로 하루빨리 돌려보냅니다. 자, 모두 양씨가 돌아와서 행복하고 신났는데 누구만 삐쳤겠어요? 왕씨만 삐쳤죠. 장씨 떠나보냈더니 그 자리에 왕씨가 등판을 하네요. 아, 양소저는 정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근데 왕씨는 좀 뭐랄까요? 좀 귀엽달까요? 좀 허당이랄까요? 나쁘기는 한데 영악하지는 못해서 좀 안타까워요. 그 예로요. 처음 만난 날 이제 집안 어른들이 양씨에게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왕씨가 대뜸 자기는 황가에서 자란 사람인데 이런 여염집 여인에게 인사를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굉장히 무례한 거거든요.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얼굴과 어깨에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방에 틀어박혀서 양소저하고 유현 두 사람을 저주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당연히 유현은 이제 양소저가 집에 왔기 때문에 왕씨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또 그게 얄미워서 가족들이 모여서 아침을 먹는 자리에서 몰래 연후 유연 뒤에 가가지고 똥물을 끼얹고 달아나고요. 양소저의 얼굴을 철여의 있죠. 이게 약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쇠꼬챙인데 약간 끝이 더 구부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철여의로 치려다가 안 되니까 얼굴을 깨물어 물어뜯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악하긴 악한데 똑똑하지는 못하고 그냥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도 쓰기는 합니다. 자신의 고모죠. 왕귀인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 편 들어달라 그래요. 왕귀인은 또 바보처럼 어린애가 참소하는 말을 믿어요. 그래서 장부인에게 따로 편지를 쓰죠. 장부인, 내 귀한 조카 딸인데 좀 잘 좀 봐줘. 보아하니 양씨 걔가 좀 질이 나쁜 애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건 장부인 얕잡아 본 거죠. 우리 장부인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에 진양공주 독살하려고 했던 인간이거든요. 지금은 개과천선했지만 옛날에 한가닥했다 이거예요. 훗 하면서 뭐라고 답신을 보내냐. 어찌 안 사람의 일을 궁궐에 계신 분이라도 바깥 사람이 논하십니까? 라는 식의 편지를 써서 왕귀인이 일절 참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일이 안 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쳐요. 왕씨는 돈을 천금을 주고 여의계 용단이라는 얼굴을 바꾸는 기묘한 약을 삽니다. 그래서 양부인 얼굴로 변장을 해서 그게 변신이 된대요. 되게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결국 동침이라는 몇 년 동안의 수건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집안 사람들은 이미 그날 양소저가 장부인과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침소에 들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왕씨가 뭐든 이상한 짓을 했다라는 걸 알아요. 다 눈치채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수치스러워서
빨리 읽어버렸는데요. 왕씨가 얼굴이 지금 양소저잖아요. 그러니까 방에 앉아있는 양소저를 보고 갑자기 놀란 척 하더니 어머머머 저 인간이 왕씨예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는 왕씨가 아니라고 하다가 어른들이 해독약을 가지고 와서 억지로 먹이니까 얼굴이 왕씨로 돌아오거든요. 이걸 읽는데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려가지고 혼났어요. 이 일을 알게 된 아버지 왕태우는 부끄럽고 화가 나서 일단 딸아이를 집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일단 스타트로 매질 50대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맞고 난 뒤에 몸종들을 모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요. 방 안에 가둡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게 해요. 왕씨는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인간은 아니었나 봐요. 사실 왕씨가 이상한 계략을 쓰고 투기가 심한 이유가 왕귀인 고모를 따라서 어려서부터 궁궐에서 컸기 때문에 본 게 있어서 그래요. 워낙 거기가 권력 다툼이 심하잖아요. 좀 망가진 거죠. 그런데 6개월 동안 생각의 시간을 가지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왕씨는 진심으로 뉘우치고요. 양소저에게 사과를 합니다. 양소저야 뭐 대인배라 왕씨를 금방 받아들이지만 유현은 성격이 좀 팍팍하잖아요. 고집스럽고요. 그래서 또 쉽게 왕씨를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왕부인을 용서하고 진정한 부인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20권 중에 15권까지 왔네요. 다음 스토리는 영주소저와 결혼한 소경문 기억나시죠? 소경문이 이 집안에 몰고 올 돌풍에 대해서 예고를 해드려야겠어요. 살짝 소경문이 성격이 불같아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무섭게 정직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UC3대록 8편에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